공포영화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유니버스. My name is Ed Warren, here with my wife Lorraine. 실화라는 단 하나의 설정으로 전 세계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인 시리즈.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Nothing's a toy. 이제 곧 시작됩니다. Not even the toys.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2014년부터 시작된 컨저링 유니버스의 공식적인 마지막 챕터입니다. 공포 영화의 꽃이라 불리는 점프 스퀘어. 우리의 기억 속에 컨저링이라는 영화를 각인시킨 이 장면. Clap.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타이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면 구성으로 관객을 기습하는 세련된 점프 스퀘어. 이 점프 스퀘어의 완성도가 컨저링의 여타 공포 영화와는 차별화된 영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총 10편의 시리즈, 역대 공포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그 중심엔 워렌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존했던 초자연 현상 조사자 에드와 로레인 워렌. 그들의 실제 사건 파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점이 컨저링을 단순한 공포 그 이상으로 만들었죠. 간단히 시리즈를 정리해보면 버넌 1, 2편은 수녀 형상의 악령 발락을 중심으로, 에나벨 1, 2, 3편은 저주받은 인형 에나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컨저링 1, 2, 3편은 워렌 부부가 실제 조사한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편은 1971년 이사한 새 집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던 페론 가족 사건, 2편은 1977년 소녀의 악령 빙의를 다룬 엔필드 폴터가이스트 사건, 3편은 1981년 악령의 빙이 되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던 아르네 존슨 사건, 그리고 이번 4편은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초자연적 현상을 겪은 스머르 일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974년 잭 스머르 가족은 새로 이사간 집에서 정체불명의 악취와 벽 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문이 저절로 열리고 물체가 떠올랐으며 전구가 떨어지는 등 기이한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가족은 공포에 떨었지만 노후화된 집 문제로 여기고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을 참고 살게 되죠. 하지만 초자연적 현상은 점점 더 심해져 정신적, 육체적 공격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이 특이했던 점은 수년간 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교회는 이런 이상 증세를 알았음에도 정식 구마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결국 가족은 언론과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And most likely anything will. 스머르 일가의 집에 도착한 워렌 부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워렌 부부는 그 집에 총 4개의 영적 존재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솟구치는 하수구,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워렌 부부는 조사를 통해 이 땅에서 과거 어떤 의식이나 저주 의례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 집이 악령 들린 집이 아니라 악령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된 저주받은 땅 위에 세워진 집.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부부는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이곳이 왜 악령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파헤치게 됩니다. Something's changed.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로렌의 대사와 함께 조용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에나벨.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스머르 일가 사건은 실제 존재하는 사건이지만 공식적으로 워렌 부부의 마지막 구마 사건으로 명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리며 워렌 부부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는 원래 발락도 에나벨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사건을 통해 유니버스를 종결하기 때문에 두 악령을 스토리 속의 상징적 존재로 삽입하죠. 무서운 건 다 때려박은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에나벨과 발락이 단순한 팬 서비스로 나온 게 아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스토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 스머르 일가 사건은 컨저링 1편의 페론 가족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한 직후 이상 현상을 겪기 시작하고
악취, 전등 깜빡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초자연적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죠. 두 사건 모두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녀들 모두 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동일했죠. 유니버스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작품에 이런 유사한 스토리를 가져가는 게 부담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발락과 에나벨을 모두 등장시켜 차별화를 준 게 아닐까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 시리즈에서 발락과 에나벨은 어떤 역할일까요? 십자가가 불타고 애들 성경책이 불타는 장면은 발락이 과거처럼 신의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신성한 도구조차 통하지 않는 강력한 존재임을 보여준 장치입니다. 예고편 마지막에 로레인을 덮치는 존재, 유니버스의 마지막이란 점과 예고편에서 발락의 초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이 존재도 아마 발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게 발락에게 빙의된 인간이라면 이번엔 그저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워렌 부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주체로 나서는 거죠. 에나벨의 등장은 저주가 물건을 통해 확산되는 방식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에나벨 3 영화 도입부에는 신부와 함께 에나벨을 창고에 봉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Everything you see in here is either haunted or has been used in some kind of ritualistic practice. Nothing's a toy. 이번 컨저링4의 예고편은 에나벨 3 예고편과 시작부터 동일한 대사, 동일한 장소로 시작되죠. Everything you see in here is either haunted or been used in some sort of ritualistic practice. Nothing's a toy. 에나벨 3에서 에나벨은 여러 존재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혹은 매개체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는 설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에나벨 3는 워렌 부부의 유무 창고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는데 에나벨 3의 결말이 진짜 끝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다시 에나벨은 누군가에 의해 탈출한다는 복선을 이번 컨저링4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발락이 에나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워렌 부부를 압박하게 되고 마지막 시리즈인 컨저링4에서 발락을 한 방에 종식시키는 서사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컨저링4는 스머르 일가 사건이라는 한 사건의 해결이 아닌 컨저링 유니버스 전체를 정리하는 클라이맥스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 컨저링 시리즈들은 실제 사건의 고증보다는 영화의 극적인 연출을 위해 엄청난 부분에 각색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 영화가 발락과 에나벨을 등장시키는 게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무서운 캐릭터를 그냥 가져왔다기보다는 이 유니버스의 공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이번 영화의 목표로 삼지 않았을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무서운 게 총출동해서 2배로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컨저링 마지막 의식, 과연 이 길고 길었던 유니버스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원래 알던 맛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무비인사이드였습니다.